네, 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동향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은 코스피, 코스닥 양대 시장에서 모두 지금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상한 게 좀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좀 샀다가 또 팔았다가 지금 변동성이 왔다 갔다 하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지금 뭐 외국인들도 아직까지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 네. 크게 없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기관과 조금 다르죠. 그러니까 원달러 환율에 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FOMC를 또 코앞에 두고 있다 보니까 시장의 변동성이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네. 상황이다 보니까 외국인이 자꾸 이제 매수했다, 매도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또 머리가 또 아픈. 그러니까요. 그렇죠. 기관처럼 계속 사주면 아 이제 시장이 좀 바닥을 잡았구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할 텐데 외국인들이 지금 이렇게 왔다 갔다 지금 하다 보니까 굉장히 또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속상한. 근데 맞아요. 흔들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저는 이 이야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히나 외국인이 현재 삼성전자 저가 매수세 덕분인지 외국인이 대량 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또 이수페타시스, 한화솔루션, 두산에너빌리티, BHI와 같은 개별적인 종목들로 현재 그렇죠. 수급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수급 동향은 또 어떻게 풀이해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뭐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SK 하이닉스를 뭐 필두로 뭐 시총 상위 대형주들은 숏 커버링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지금 매수를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하루 정도는 지켜보자. 우리가 많이 속았잖아요. 맞아요. 오늘 매수하니까 아 이제 시장 바닥 잡혔구나. 우리도 사자. 그런데 또 다음 날 다 팔아버리고 그러한 현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선 매수를 한 것에는 좋은 점수를 일단 줍시다. 그런데 이제 내일까지 한 번 더 체크를 해서 만약 내일도 이제 이 기관 혹은 외국인의 매수세가 어느 정도 붙어주게 된다면 이제는 우리도 또 동참을 해서 보유하고 계신 분들,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추가 매수를 하시든지 아니면 신규 종목들을 좀 공략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루 정도는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본격적으로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한번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부터 시작해 볼게요.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네,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 LG 집안 싸움인가요? 그렇죠. 집안의 형제끼리 한번 싸움을 네. 붙여봤습니다. 재밌을 네. 것 같아요. 일단 TV용 LCD 패널 값이 하락하면서 이 삼성 디스플레이에서는 이제 LCD 사업 철수를 확정한 상태이고 이런 LG 디스플레이와 LG 이노텍은 또 어제 호재가 한 가지 있었죠. 그렇죠. 테슬라에서 이제 카메라 모듈을 공급하겠다 확정 지었다라는 소식이 들려면서 LG 이노텍 어제 상승했는데 이 과연 두 종목 중에 어떤 종목에 손을 들어주실지 네, 궁금한데요. 첫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집안 싸움에서 LG 디스플레이가 이겼어요. 자꾸 싸움을 붙여야 돼요. 네. 그렇죠. 그래야 또 이제 경쟁 심리도 생기고 서로 이제 열심히 일하니까. 자, 사실은 현재 기준으로 놓고 보면 LG 디스플레이보다 LG 이노텍의 기업의 가치를 좋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테슬라발 혹은 이 애플발에 대한 매출 그리고 이제 기술력의 기준으로 봤을 때 LG 이노텍이 현재 위치에서는 기업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LG 디스플레이보다 당연히 선두에 있다라고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들이죠?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주식을 팔아야 수익을 얻는 투자자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 LG 이노텍의 주가의 위치는 조금은 부담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특히나 LG에너텍 같은 경우에는 지수가 좋지 않았던 지금 현재 시점에서도 이제 조금 높은 위치에 있다 보니까 언제 이제 투자 심리가 위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차익 매도 물량이 또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좀 불확실성을 좀 가지고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LG에너텍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들으시면 좀 불쾌한 이야기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솔직한 좀 제 의견 한번 말씀드려본 것이고요. 일단 만약에 두 종목을 놓고 제가 실제로 매매를 한다, 매수를 한다라고 한다면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조금 더 좋은 기업이 아닙니다. 조금 더 편안하게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은 LG 디스플레이가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LG 디스플레이는요, 상저하고의 패턴을 그동안에 보여왔어요. 상저하고.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주가가 대체적으로 낮고 하반기에는 주가가 대체적으로 높고 이러한 패턴이 이제 상저하고 패턴인데 그러면 언제 사야 되느냐? 당연히 상저, 상반기에 주가가 낮을 때 사는 게 좋고 언제 팔아야 되느냐? 당연히 하반기에 주가가 높을 때 파는 게 좋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현재의 주가의 위치 우리가 충분히 관심 있게 봐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대형주를 단순히 차트 기준으로 보면 안 되겠죠. 그럼 LG 디스플레이를 왜 좋게 보는지 뭐 체크를 해보면 일단 OLED의 수요,
특히 대형 OLED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지금 LG 디스플레이의 강력한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LCD 사업부에서 부진한 부분을 대형 OLED 수요가 지금 잘 버텨주고 있고, 특히 삼성과의 협상도 향후 지금 성장 모멘텀으로 잡혀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실적은 부진할 수 있습니다. 부진할 수 있어요. 특히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정말 흑자 전환한 지 얼마 안 돼서 또다시 이제 적자 전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그러한 상황인데, 일단 이유가 뭐냐면 수요가 탄탄하긴 하지만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할 수 있던 물량들이 좀 많이 줄었죠. 중국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무래도 이제 셧다운된 부분이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런 기준으로 보게 된다면 LG 디스플레이는 지금의 주가의 조정을 오히려 역이용해서 매수를 해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이러한 전략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역발상으로 LG 디스플레이를 그렇죠. 손꼽아 주셨는데, 안 그래도 지금 채팅창에서 많은 시청자분이 LG 이노텍을 외치셨어요. 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LG 디스플레이가 오늘 52주 신저가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렇죠. 선뜻 좀 손이 안 나갈 수도 있긴 맞아요. 하거든요. 지금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요? 아니면 좀 반등을 확인한 후에 좀 들어가 볼까요? 일단은 LG 이노텍을 한 주를 사고 네. LG 디스플레이를 한 주를 샀다라고 가정을 해봐요. 그런데 만약 두 종목이 공교롭게도 3%, 5%, 뭐 7% 정도 빠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LG 디스플레이를 가지고 있으신 분의 투자 심리와 LG 이노텍을 가지고 있는 투자 심리 기준으로 보면 누가 더 불안할까요? 당연히 LG 이노텍이 조금 더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러다가 또 내가 지금 매수한 가격까지 다시 안 오면 어떡하지? 대신에 LG 디스플레이는 기존에 너무나 낮은 가격까지 지금 내려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기다리면 올라올 가능성이 높겠구나. 그러니까 올라오는 건 둘째 치더라도 투자자의 심리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지금은요, 투자자들의 심리 관리라는 게, 멘탈 관리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패닉셀이 혹은 패닉바이에 동참을 하면서 계좌가 한순간에 깨질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안정적인 포인트에서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인 LG 디스플레이가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LG 디스플레이는 오늘 종가에 매수를 해도 괜찮습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오늘 매수를 했다 해서 바로 막 치고 올라가는 그런 것을 기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저는 2만 원이라는 가격대가 돌파하게 되면 충분히 22,0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여기서 밀렸을 경우에는 사실 손절가가 필요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LG 디스플레이를 우리가 단기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좀 보는 투자자들이 많은데,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한테 LG 디스플레이 여기서 밀린다 그래서 손절? 그것은 좀 아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리스크 차원에서의 손절가를 좀 말씀드려 보면 14,000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었을 때는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저하고의 흐름을 기대해보면서 이렇게 LG 디스플레이 목표가 22,000원, 손절가는 14,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라운드로 바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현대모비스와 솔브레인이 만났습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이 섹터의 종목들 지금 보유하신 분들 굉장히 마음이 아프실 것 그쵸. 같아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 종일 많이 들어보셨을 단어가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믿을건 실적이라는 단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작가님한테 오늘 그 믿을건 실적이라는 단어 엄청 많이 나왔다고 제가 얘기를 듣고 왔거든요. 근데 저도 진부하지만 그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시장의 조정이 나오면 모든 종목들이 다 같이 밀려 내려옵니다. 그런데 지수가 반등을 하고 지수가 다시 올라오게 되면 가장 먼저 어떤 종목군들의 관심이 이제 쏟아질 것이냐? 당연히 실적이 좋은 종목군에 관심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실적이 잘 나오는 종목군들인데, 이 두 종목군들 중에 혹은 이 두 섹터 중에 현재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섹터가 무엇이 돼야 될까? 혹은 이 두 섹터 중에 어떤 종목들이 조금 더 우세할까에 대한 이야기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장세에서 믿을 건 실적뿐이다. 그럼 이 두 종목 중, 이 두 섹터 중 어떤 종목의 실적이 조금 더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지 두 번째 라운드 승자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네, 솔브레인을 꼽아주셨습니다. 키움증권에서 얼마 전에 또 반도체 최선호주다라고도 리포트가 나왔었어요. 일단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정말 잘 갔었거든요. 네. 최근까지, 그러니까 지수가 꺾이기 전까지는 굉장히
잘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화물연대 파업하면서 또 생산 대수가 생산력에 이제 차질이 생기고 또 이제 자동차 산업 전체적으로 지금 현대차라든지 기아 같은 경우에 이 수주 물량을 지금 맞추기가 지금 어려운 빠듯한 아무래도 이제 부품 수급에 차질이 있다 보니까 지금보다 더 좋은 실적이 나올 가능성은 높지만 폭발적인 실적의 성과를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상황. 그래서 저는 현대모비스는 안 좋다라는 의견보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라는 말로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러니까 현대모비스도 솔브레인도 관심 있게 보는 거 좋습니다. 하지만 솔브레인은 지금 당장 봐도 저는 괜찮다라고 하고 현대모비스는 뭐 1년에 이러한 이슈들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시간이 좀 필요할 뿐 시간이 필요한 이후에는 저는 충분히 갈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현재 위치에서는 솔브레인 2차 전지 전액에 대한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지금 개선이 됐죠. 안 그래도 지금 실적이 잘 나오는데 전액 부분에서 수익성이 잘 나온다? 그러면 다가오는 분기 실적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하다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 앞전에 제가 지금 LG 디스플레이 좀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네. LG 디스플레이의 가장 큰 장점은 뭐라 그랬냐면 대형 OLED의 수요가 견고하다라는 것. 지금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는요. 대형 OLED 신규 소재 부분도 있어요. 부분 사업부도 있는데 이 부분의 실적도 당연히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까 솔브레인의 대형 OLED 사업부도 실적이 잘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 자 이런 것을 통틀어 봤을 때 결국엔 실적이 잘 나올 것이니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은 지수가 반등 시 시장에 올라오게 되면 가장 빠르게 반응을 해줄 수 있는 종목군들 중에 하나다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면서 솔브레인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솔브레인 대응 전략 또 가격 전략은 어떻게 제시해 주실까요? 네, 일단 뭐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많이 안 밀렸어요. 네, 많이 안 밀렸고 오늘도 뭐 어제도 뭐 그렇게 크게 안 밀린 상황 그리고 오늘도 굉장히 이제 잘 회복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종가에 매수하신 분들은 목표가 32만 원 대신에 손절가는 22만 원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솔브레인 목표가 32만 원이고요. 손절가는 22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참고해 주시고요. 그럼 마지막 순서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무엇일지 오늘의 기준은 어떻게 선정해 오셨을까요? 이제 지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저는 거의 한 8대2라고 보고 있어요.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네, 올라갔으면 제 좋겠다라는 어깨처럼. 개인적인 바람까지 포함해서 한 8대2로 보고 있는데 자 그러면 지수가 올라갈 때 어떤 종목군들이 가장 먼저 올라갈 것이냐를 고민을 해보면 방금은 제가 이제 실적 좋은 기업 말씀드렸잖아요. 또 이제 거기에 두 번째로 보면 지수가 밀렸을 때 덜 밀린 종목군들. 네, 이 두 가지에 좀 포커스를 한번 맞춰서 종목을 가져왔다는 이야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좀 다소 시장을 이길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준비해 오셨다고 하는데 어떤 종목일지 바로 공개해 주실게요. 오늘의 종목은요. ENF 테크놀로지입니다. 이 종목을 가져오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일단 최근에 가장 많이 소외받았던, 그러니까 관심은 있지만 시장에서 가장 많이 소외받았던 쪽이 반도체 쪽이에요.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를 비롯해서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도 최근에 조정을 보면 말 다 했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엄청나게 이제 이 소외를 받았던 반도체 쪽에서 그래도 그나마 덜 빠진 종목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고려를 해보면 앞서 말씀드린 솔브레인이라는 이 종목도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저는 여기에 덧붙여서 ENF 테크놀로지도 충분히 우리가 관심 있게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반도체 불화수소를 이제 국산화를 함에 따라서 당연히 실적이 개선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외주를 통해서 이 부품을 수급받을 때와 자체적으로 생산해서 수급받을 때 당연히 마진율 차이가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생산할 때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현재까지 주가의 조정의 깊이가 깊지 않았다라는 부분. 그러면 올라갈 때 어느 정도의 매불 부담이 굉장히 상대적으로 얕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는 것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도 ENF 테크놀로지 4%대 빨간불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지금 들어가도 괜찮을지 목표가 손절가 어느 정도로 잡아볼까요? 네, 조금 더 이렇게 한번 많이 보일 수 있게 조정을 해서 보면 네. ENF 테크놀로지 많이 올라간 것도 많이 조정을 받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잠시 이제 기간 조정이 좀 나온 상황인데 최근에 많이 밀리지 않았다라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줘야 되고 네. 여기서 이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게 된다면 저는 목표가 45,000원 대신에 밀렸을 때는 3만 원이라는 가격대에 이탈 시에는 손절하자라는 전략 드려보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현재 가격도요 저는 그렇게 뭐 부담 없는 가격대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은 ENF 테크놀로지였고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